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이삭 성당입니다. 성이삭 성당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오규스트 드 몽페랑입니다. 그는 26살이었던 1812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의 부름을 받아 성이삭 성당 설계를 시작합니다. 훗날 세계 3대 성당이라 칭송받는 이 성당을 26살짜리 청년이 설계한다는 소식은 주변에 많은 우려와 시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몽페랑은 수많은 위기를 자신만의 실력과 카리스마로 그리고 황제의 두터운 신임 덕분에 극복하고 역작을 완수합니다. 몽페랑이 전 인생을 바쳐 완성한 성이삭 성당은 몽페랑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이삭 성당의 외부 공간을 간단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삭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인 달마티아 출신입니다. 그는 AD 4세기경 로마의 발렌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1세 때 활동했던 정교 사제입니다. 성인의 축일인 5월 30일이 뾰뜨르 대제의 생일과 일치한다는 연유로 뾰뜨르 대제 때인 1707년 최초의 성이삭 성당이 만들어진 이후 오늘 우리가 감상하려는 현재의 성당은 네 번째 성당입니다. 1818년에서 1858년까지 40년간 지었으며 신고전주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이란 고전주의 전통을 이어간 양식입니다. 성이삭 성당과 유사한 형태의 고전주의 계보를 잇는 성당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이삭 성당과 동시대에 파리의 팡테옹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세인트폴 성당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판테온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대칭 형태, 열주, 삼각형 포티코, 둥근 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이삭 성당을 세계 3대 성당이라 부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 3대 성당이라 할 만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건축으로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그 다음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떠오릅니다. 고딕 시대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세 번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며 가톨릭 최고의 성당으로 인정됩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도 언급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위 언급한 성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이를 3대 성당의 조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우선은 규모가 커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당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3대 성당이라 말하기 머뭇거려집니다. 둘째, 예술적 가치입니다. 건축, 조각, 회화, 모자이크, 마감 재료 등이 정교해야 하며 예술사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식입니다. 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3대 성당이라는 범주에 넣을 때 양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이삭 성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입니다. 성이삭 성당은 너비 111.2m, 높이 101.5m의 스케일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의 높이가 76m이니 규모 면에서 여느 3대 성당에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면 박공을 지탱하는 화강암 기둥은 통석으로서 17m 높이에 114톤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런 기둥을 48개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 예술적 가치입니다. 성이삭 성당 내부를 봐야 예술적 가치를 완벽히 논할 수 있겠지만 내부 감상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외부의 예술적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48개의 통석 화강암으로 만든 기둥들은 어떻게 채굴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세웠을까요?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공과 지붕을 장식하는 청동 조각상들을 보십시오. 주물로 이 거대한 조각상을 정교하게 주조해내고 이를 하늘로 올려 세우는 작업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중앙돔은 어떻습니까? 도금하는 데만 무려 100kg의 황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양식입니다. 성이삭 성당은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기둥의 리듬감 있는 배열,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좌우 대칭, 황금 비례, 사각형, 삼각형, 원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사용이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고전주의 시대에 성이삭 성당만큼의 규모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비교 대상이 없기에 러시아에서는 감히 세계 3대 성당이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청자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이 성당이 세계 세 번째 성당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당이라 자랑할 만한 여러 성당 중 하나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성이삭 성당 외부 공간을 조각 중심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성당의 네 방향에는 모두 박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박공 꼭지점에는 3개의 조상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총 12개의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의 12사도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 중 일부와 사복음서 저자 그리고 바울이 섞여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많기 때문에 조각상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동서남북의 순서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박공의 부조는 성이삭의 일대기이고 남쪽과 북쪽 박공의 부조는 예수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박공 가운데 꼭지점에는 사복음서 저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좌우 조각상들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쪽 인면입니다. 동쪽은 지성소와 제단이 있는 방향입니다. 박공 페더먼트의 부조는 발렌스 황제를 막아서는 성이삭입니다. 발렌스 황제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아리우스파였습니다. 성이삭은 황제가 성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결국 황제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도상학상 누가는 황소와 같이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야고보이며 오른쪽 조상은 셀롯 시몬입니다. 조각가는 레무아입니다. 서쪽 인면입니다. 서쪽은 제단을 마주보는 청동 대문이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테오도시우스 1세를 축도하는 성이삭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발렌스 후임 황제로서 성삼일체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확정한 황제입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도상학상 마가는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이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도마이며 오른쪽 조상은 바돌로메입니다. 조각가는 비탈리입니다. 남쪽 인면입니다. 남쪽은 이삭광장과 면하고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 중 한 명은 에디오피아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도상학상 마태는 천사와 함께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빌립이며 오른쪽 조상은 안드레입니다. 조각가는 비탈리입니다. 북쪽 인면입니다. 북쪽은 월원 광장과 면하고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예수 양쪽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옆으로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과 놀라는 여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도상학상 요한은 독수리와 함께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베드로이며 오른쪽 조상은 바울입니다. 조각가는 레모아입니다. 이상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서쪽 인면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물, 하지만 성이삭 성당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연도를 유심히 본 분이라면 성이삭 성당의 완공 연도와 몽페랑의 사망 연도가 같음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몽페랑은 32세에 공사 감독을 시작하여 40년이 지난 72세에 완공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까지 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의 유언은 전 인생을 바친 성이삭 성당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도인 몽페랑을 정교 성당에 안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결국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예술인 묘지에 안장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의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쪽 박공에 성이삭 성당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황제 토가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건축계의 황제라는 찬사와 함께 성이삭 성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를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축가에 대한 이런 예우는 서양에서도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에 대한 존경, 러시아가 뒤늦게 서구화를 하였음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이삭 성당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취하여 성당 본연의 모습에 대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성이삭 성당에는 순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이삭 성당의 화려하고 예술적인 내부를 감상하는 오늘 영상에서는 성이삭 성당 순환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성이삭 성당 내부 감상 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범주를 두었습니다. 첫째, 종합 예술 작품으로서입니다. 건축, 조각, 천장화, 모자이크 등 각 예술 분야별로 감상합니다. 둘째, 성경에 따라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천장화로 그렸는지 따라갑니다. 셋째, 이코노스타스를 이해합니다. 러시아 정교 성당이 갖고 있는 특징을 봅니다. 넷째, 레닌그라드 봉쇄기 역사를 이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의 위험으로부터 이 성당을 어떻게 지켰는지 봅니다. 성이삭 성당의 가장 경이로운 작업은 48개의 화강암 통석을 세운 것입니다. 기둥의 무게는 114톤이며 높이는 17m, 직경은 1.8m입니다. 성이삭 성당에는 이것을 알려주는 모형과 도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기둥을 세우기 위한 거대 목조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완성된 후 기둥 한 개를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45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기둥은 1828년 3월 20일에, 마지막 기둥은 1830년 8월 1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돔 재료는 목재 아니면 벽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재는 화재에 취약하고 벽돌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늪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중앙에 엄청난 무게의 돔이 얹혀지면 구조상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페랑의 제안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철골 구조가 도입됩니다. 철 490톤, 주철 990톤, 구리 49톤, 청동 30톤이
메인돔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철골 구조물은 1889년에 선보인 파리 에펠탑보다 무려 31년이 앞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당 내부는 까렐리아 지역 티비디아산 분홍색 대리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회녹색과 노란색 대리석은 이태리산이며 밝은 붉은색 대리석은 프랑스산입니다. 짙은 붉은 돌은 러시아 쇼크샤 바남입니다. 이코노스타스를 장식하는 특이한 기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둥근 무늬를 가진 녹색의 보석 같은 돌은 우랄 산맥에서 채굴된 공작석입니다. 영롱한 청색을 발하는 왕의 문 기둥은 아프가니스탄 청금석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10가지 돌 재료로 몽페랑 흉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성당의 메인 장식은 조각입니다. 금도금된 화려한 조각은 성당 내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중요 요소입니다. 드럼의 천사상과 이코노스타스의 예수상 등이 있습니다. 비탈리와 그의 제자들인 잘레만과 벨라예프의 작품입니다. 외부의 박공과 지붕에는 청동 조각이 많이 세워져 있고 내부에는 서남북 방향에 3개의 청동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청동 대문은 무게가 무려 20톤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문의 표면을 장식하는 청동 주물 조각들은 부조와 환조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의 섬세함을 보면 최고의 사실주의 조각임을 느끼게 됩니다. 조각가는 비탈리입니다. 19세기 초 러시아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천장화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브룰료프, 브루니, 바신, 쉐브예프, 알렉세예프 등입니다. 19세기 초 러시아는 낭만주의의 시대이므로 성경의 낭만주의적 해석이 반영된 천장화들입니다. 참고로 브룰로프의 가장 유명한 작품 폼페이 최후의 날과 브루니의 노뱀은 러시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장화는 성경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모자이크 제작 기법은 직접 기법, 간접 기법, 이중 간접 기법이 있는데 성이삭 성당 모자이크는 직접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회화와 같은 정밀한 묘사가 가능합니다. 성이삭 성당의 모자이크는 너무나 정교해서 첫눈에는 모자이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모자이크라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모자이크 재료는 코발트 유리입니다. 모자이크는 총 62점이 있으며 600 스퀘어 미터입니다. 이 작업은 이태리 바르베리 공방의 2명의 이태리 선생 필리포와 루비콘디에게 배운 라예프, 손체프, 샤로발료프 및 페드로프가 작업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성화의 주제는 이 내용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삭 성당도 이 주제에 따라 성화를 배치했습니다. 성당의 서쪽 천장화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고 성당의 중앙과 동쪽 천장화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주제로 한 천장화입니다. 성부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합니다. 에덴 동산과 사람을 창조하시어 천지 창조를 완성합니다. 대홍수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인간의 절망을 잘 묘사하였습니다. 성이삭 성당 성화 중에 가장 낭만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영도로 홍해를 건넙니다. 기근으로 죽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타고 승천한 예언자 엘리야와 그를 배웅하는 엘리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한 유대민족이 마른 뼈가 일어나 살아나듯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을 주제로 한 천장화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재림하는 예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유월절에 이루어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새 언약을 주고 유다의 배반을 예고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 주변에서 성인들이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제 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유다의 키스, 빌라도의 사형 판결, 채찍질 당하는 예수, 십자가를 진 예수입니다. 러시아 정교 성당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상벽, 이코노스타스의 존재입니다. 이 벽은 지성소와 회중석을 나누는 벽입니다. 지성소로는 사제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안에서 사제들에 의해 예배가 집전됩니다. 성상벽의 중앙문을 왕의 문이라고 합니다. 왕의 문 오른쪽으로 2번째 자리에는 성당의 이름과 관련된 성화가 배치됩니다. 성이삭 성당이므로 여기에 성이삭의 성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상벽의 특징은 일렬의 인물들이 러시아 황제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파벨, 캐더린,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르 넵스키, 알렉산드르, 니콜라스, 니콜라이, 베드로, 삐오트르입니다. 러시아 정교 성당으로서는 특이하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니콜라이 1세의 특별 허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성이삭 성당의 형태가 고전주의, 즉 서양의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 성당에 잘 어울립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의심하는 도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872일 동안 레닌그라드가 봉쇄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약 100만 명가량 되는 레닌그라드 시민이 동사, 아사,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성이삭 성당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폭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황금돔을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대공포를 배치해 폭격기를 쫓아냈습니다. 폭격기가 성이삭 성당 상공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대형 풍선을 띄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배추 씨를 성이삭 성당 광장에 심어 수확했습니다. 성이삭 성당의 조각과 성물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우랄 산맥 너머로 피신시켰습니다. 전쟁 후 그대로 복원하였는데 이때 잃어버린 것이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이삭 성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회 궁전 보물들의 안전금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푸시킨시, 파블롭스크, 페테르고프, 가치나 그리고 오라니엔바움 궁전들의 컬렉션을 이곳에 보존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박물관 노동자들이 해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높은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 건 헌신 덕분에 성이삭 성당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자랑하던 왕조의 유산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성이삭 성당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숨겨진 희생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